안녕하세요. 마스쿤입니다. 테스트가 없는 레거시 프로젝트의 테스트 도입하기 두 번째 발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작성하는 글이다 보니까 이게 순서가 좀 바뀌기도 하고 기존의 글들을 좀 수정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기존 내용들은 다루지 않고 좀 더 수정되거나 추가된 내용 위주로 계속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전에는 제가 1편에서 했었던 내용들은 테스트 코드의 부재로 인해서 마주쳤던 실무적인 문제, 그 다음에 어떤 테스트를 도입할 것인가, 인수 테스트나 아니면 단위 테스트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테스트 도입하기 1에서 테스트에 필요한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를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오늘 발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제가 테스트를 공부를 하면서 JUnit 책을 읽었어요. 지금 여기 있는데 JUnit in Action이라고 하는 많이 읽는 책을 읽었고요. 그 책을 읽다가 흥미가 없어가지고 계속 읽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고민을 하다가 다음 것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 JUnit에 대해서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상당히 광범위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방법들이 있고 많은 기술들이 있는데 그런 세련된 기술이나 방법은 나중에 학습하면 된다라고 생각이 됐고요.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스프링부터 테스트를 통합 테스트로 시작을 해서 좀 더 디테일을 만들어 나가는 방법이 좀 더 맞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좀 중요한 거는 어떤 기법이나 이런 게 아니라 무엇을 왜 테스트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떤 책이나 다른 강연에서도 쉽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배울 수 없다는 것은 스페시픽하지가 않고 다소 추상적이다라는 것이죠. 테스트 원칙, 철학 같은 것들은 추상적인 영역에 해당하고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부분들은 실제 업무 환경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것을 내면을 고찰하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반쯤 읽으니까 책이 좀 지루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다가 이거를 일단은 실무에서 테스트 코드를 좀 적용을 해보면서 배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공부를 하다가 막힐 때 다시 책을 읽으면 더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반쯤 읽다가 잠깐 접어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테스트 도입하기 2에서는요, 테스트 데이터베이스 환경을 제가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JUnit in Action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하거든요. 테스트 데이터베이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보통 있습니다. 로컬 데이터베이스 방법이 있고 컨테이너 기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로컬은 개발자 로컬 환경에서 직접 설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는 도커 등 컨테이너로 설정을 자동화하는 거고 스프링에서도 통합이 되는 이제 컨테이너 올릴 수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사용하면은 좀 쉽게 올릴 수 있습니다. 테스트할 때마다. 아무래도 이제 로컬 데이터베이스는 그 로컬 환경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개발자별 환경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어떤 컴퓨터에서 그 테스트를 실행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좀 다를 수 있겠죠. 근데 컨테이너 기반 데이터베이스는 모든 환경에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데 어, 도커 데모를 킨 상태에서 결국 이제 그 아웃레인까지는 영향을 받겠죠. 예. 그 다음에 속도는 로컬 데이터베이스가 훨씬 빠르고 컨테이너 기반은 상당히 좀 느린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픽스처나 어떤 자원 관리는 로컬 자원을 그대로 사용하는 로컬 데이터베이스에 비해서 컨테이너는 컨테이너에 할당된 자원을 사용하게 됩니다. 로컬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데이터 초기화 및 리셋이 좀 번거로울 수 있어요. 이건 자동화로 좀 설정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 기반 데이터베이스는 컨테이너를 재실행하는 것만으로도 컨테이너가 볼륨을 따로 지정하지 않는다면 다 초기화가 될 수 있겠죠. 연습 차원에서 지금 현재 프로젝트를 모두 한번 적용을 해봤었는데요. 일단 테스트 컨테이너로 해봤는데 이게 좀 더 고급 기술이라고 볼 수 있어가지고 해봤는데
상당히 뚜렷한 장점이 있긴 해요. 근데 아직까지 꼭 필요한 기술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일단 속도가 좀 느리고 라이브러리도 좀 추가를 해야 되고 이것저것 설정할 것도 많은데 또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것만 설정하면 되는 게 아니고 뭐 도커 데몬도 돌려야 되고 그래가지고 뭐 굳이 막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현재 프로젝트의 수준 자체가 테스트 수준 자체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시작하는 데 있어서 로컬 환경으로 테스트를 하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로컬 데이터베이스를 테스트 환경으로 두고 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다면은 컨테이너 기반으로 코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 밖에 아니면 뭐 컨테이너를 필요한 어떤 테스트가 있다면은 그 테스트만 따로 컨테이너 기반 테스트를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약간 분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테스트 도입하기에서 더 중요했던 게 픽스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앞서 제가 테스트의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배우기가 어렵고 그런 것들은 어떤 실제 업무 환경 뭐 그런 거에 대해 맞춰 나가야 된다고 말을 했었는데 그런 것처럼 픽스처도 굉장히 다소 어떻게 추상적이에요. 왜냐면 어떤 도메인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픽처를 관리하는 방법이나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데이터 그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의 픽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특정 기능을 테스트하는 시나리오에서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특정 사용자가 게시판에 게시글을 등록하는 기능들을 만약 테스트한다면은 사용자가 사전에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또, 또 사용자가 게시글을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사전 조건들은 특히 given when then이라고 하는 3-step behavior에서 기분에 해당하는 테스트 환경이기 때문에 각 테스트별로 준비가 되어야 되고요. 또 일반적으로 웬절은 그냥 API를 호출하는 동작이기 때문에 기본이나 된 영역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개발자의 리소스가 투여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된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런 검증하는 데 있어서 리소스를 많이 하게 되겠죠. 하지만 그런 검증에 있어서 기본절의 환경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는다면 그 테스트는 뭐 하나마나인 거기 때문에 그런 픽스처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지 준비되어 있는지 상당히 어려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많은 얘기들이 많아요. 예. 그리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메인이 다르고 어떤 프로젝트 환경이 다르고 또 테스트하는 어떤 기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통일된 픽서 관리 방법이 없어요. 근데 공통적으로 좀 자주 쓰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SQL 스크립트를 테스트 전에 실행하는 하는 방법이 있고요. 제이슨이나 XML 같은 데이터를 serialized 해서 포저 픽스처럼 만들거나 픽스처럼 픽스처형 클래스를 따로 만들고 각 테스트에서 초기화를 수행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3번이 좀 더 이제 IDE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어, 여러 가지 뭐 패턴도 넣을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타입 세이프한 방법이기도 한데 이렇게 하게 되면 준비 코드가 좀 장황해집니다. 또 이 코드가 장황해지면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도와주는 뭐 라이브러리가 있긴 합니다. 이 네이버의 최우선 개발자님께서 만들어주신 픽서 몽키라고 하는 게 있는데 픽서 몽키는 리플렉션과 자바빈 표준 규약에 따라서 세터와 뭐 그런 것들로 쉽게 픽서를 만들어줍니다. 나중에 이게 러닝 커브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나름의 어떤 관리 방법, 관리 노하우들이 있어서 단순히 그냥 라이브러리만 도입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어떤 뭐 장단점을 알고 좀 더 픽서 관리가 어려워지는 시점에 도입해 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수 테스트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레스터 어설트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인수 테스트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서버 API를 테스트하는데요. 따라서 인터페이스는 프레젠테이션 영역인 웹 영역이 되는데 이 영역을 테스트하기엔 여러 기술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목 MVC, 테스트 레스트 템플릿, 그 다음에 레스트 어슈어. 근데 이제 목 MVC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슬라이스 테스트고 어, 보통 이제 레스트독스라고 해서 스프링 레스트독스와 같이 통합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여기다가 제외를 해야 되는 게 맞긴 한데 또 공부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챗 GPT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차이를 한번 명시를 해봤습니다.
테스트 레스트 템플릿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레스트 어슈어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어떤 라이브러리 추가 없이 그냥 스프링 테스트 스타터만 도입을 하면은 자동으로 이게 등록이 되는데요. 이 두 개 중에 제가 뭘 쓸까 좀 고민을 했는데 밑에서 나오겠지만 레스트 어슈어를 쓰게 되었습니다. 테스트 레스트 템플릿은 기존의 레스트 템플릿 같은 거여가지고 뭔가 요청을 하는데 뭐 약간 써야 되는 코드량도 많고 또 뭔가 어떤 이제 클라이언트 입장이라기보다는 어떤 서버 개발자 입장에서 어떻게 외부 API를 보내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레스트 템플릿이 아니라 이제 레스트 어슈어를 사용을 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레스트 어슈어를 만약에 사용하게 됐을 때 어떻게 코드가 표현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분절이 있고 웬절이 있고 그 다음에 댄절이 있는데요. 예. 기분 웬 댄에 해당하는 어떤 준비 코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절에서는 뭐 리퀘스트 바디 같은 것들을 설정할 수 있고 여기서는 이제 헤더를 설정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왼절에서는 어떤 엔드포인트로 get 메소드를 보내거나 아니면 포스트 메소드 뭐 그런 방식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여기 로그하고 all 하는 메소드가 있는데요. 이 로그 all은 어, 기분이나 when이나 then에 다 붙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어떤 과정들을 다 로깅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콘솔 로그로 다 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테스트를 할 때도 이런 것들을 해놓으면 굉장히 로그 보기 편해요. 예, 그런 점도 있고 그리고 일종의 이거 클라이언트 테스트에 좀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별다른 어떤 뭐 세부적인 구현 없이 그냥 이제 스테이터스 코드 자체를 검증할 수 있는 메소드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또한 어설댓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또 메소드가 있는데요. 여기서 어떤 뭐 바디나 아니면 헤더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정 패스에 대해서 어떤 밸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일과 이치를 하는지 등의 어떤 메소드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는 이제 레스트 어슈어를 인스테스에 도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어떤 기본 웬 덴이 Behavior Driven Design이라고 해서 그런 스타일로 상당히 가독성이 좋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가독성이 좋은 상태로 문서화하기도 좋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제 오브젝트 매퍼를 따로 이렇게 오토 와이어드 하거나 또한 이제 요청과 응답 간에 어떤 제이슨을 굳이 귀찮게 역직렬화 할 필요가 없이 이미 자체적으로 이제 매퍼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좀 더 객체지향적인 어셔션을 하기가 좀 편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애프터 이시 메소드를 하나 두고요. 테스트 대상이 되는 전체 테이블에 대해서 트렁케이트를 실시했습니다. 대해서 트렁케이트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 before each에서 JDBC 템플릿으로 각 테스트에 필요한 시드 데이터를 초기화했습니다. SQL 스크립트 로딩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시드 데이터 양이 뭐 그렇게 많지 않아서 외부화 시킬 필요가 없었고 또 리파지토리 세이브 엔티티 메소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빌더를 통한 엔티티 생성 자체가 가독성이 좀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또 앞서 설명한 대로 픽서몽키나 다른 픽처를 위해서 외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사용할 만큼 복잡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는 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고 같이해야 될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각각의 요청을 레스트 어슈어를 활용한 작은 메소드들로 구분하고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각 API 요청에 필요한 요청 페이로드나 변수들은 그 메소드에 파라마이터라이즈로 했습니다. 그리고 각 요청에 수행한 응답을 포저로도 받을 수 있게 하고, 그냥 단순히 응답이 필요한 경우 그것을 랩핑해서 HTTP 스테이터스가 200이나 아니면 원하는 코드가 오는 것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작고 많은 메소드로 이렇게 레스트 어슈어로 추상화한 것은 BDD에 어점 맞추기 위한 것도 있고요. 또 여러 API가 시간차를 두고 협동을 해야 됐을 때 어떤 시나리오를 가독성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테스트 코드보다 선행해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 드릴게요. 관행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따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개발팀 안에서 이미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는 원칙이나 컨벤션이 존재한다면 그 관행에 따라서 작성하는 것이 지금 권장됩니다. 근데 관행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제가 처한 상황과 같습니다. 레거시 프로젝트이고 테스트 코드가 없는 이 상황에서 관행에 해당하는 흐름의 통로 물길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직접 해야 했어요.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는 것은 테스트 업무 중에 하나 유닛에 불과했었고, 그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기 전에 무엇을 테스트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시나리오에서 테스트를 해야 하는지 맥락적인 어떤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챗 GPT를 이용해서 각 테스트 단계를 추상화한 것을 밑에 제가 적어놨는데요. 지금 보면은 이제 자동화 테스트 환경을 구성하고 실제로 레스트 어슈어를 이용해서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는 것은 이 6단계 중에서 3단계와 4단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테스트 과정은 굉장히 순혈적이고 어, 시퀀셜하기 때문에 1, 2 관계를 거치지 않고 테스트 코드가 작성된다면 자칫 통과를 위한 테스트 코드가 되거나 아니면 뭐 의미가 없는 테스트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테스트를 작성하기 위해서 그 기획적인 측면도 많이 봤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은 요구사항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이제 1, 2번에 해당하는 게 첫 번째가 요구사항을 좀 확인하는 거였고, 거기서 이제 요구사항 명세를 좀 보다가 좀 심각한 문제를 경험을 했습니다. 일단 요구사항 정의서가 제대로 관리되지도 않았고, 일단은 요구사항 정의서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았고, 작성이 되어 있지만 간결하지가 않았어요. 또한 어떤 비기능적인 요소와 GUI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피그마로 옮길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요구사항 명세서 예시가 이렇게 돼요. 상품 목록 페이지에서는 여러 개의 상품이 3열 종대로, 상품 목록 페이지에서는 여러 가지 상품이 3열 횡대로 사용자에게 보여지고, 사용자는 각 상품에 달린 추가 버튼을 눌러서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을 수 있습니다. 이게 기존의 요구사항 명세였는데 이것이 정말 간결하게 사용자는 구매 가능한 상태의 상품을 하나씩 장바구니에 담을 수 있다라고 제가 수정하게끔 제안했고, 또 여기 있는 이제 상품 페이지에서 상품이 어떻게 보여야 되고 또 추가 버튼의 위치, 그리고 눌렀을 때 사용자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반응과 동작 같은 것들을 화면 설계서로 넘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떤 요구사항 자체를 좀 클리닝하는 그런 작업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테스트를 해야 되는 어떤 시나리오만 좀 더 확인할 수 있게 한 거고요. 그리고 이런 수정 제한 자체는 기존의 요구사항 명세서에서 전체적으로 적용하지 않았어요. 당장은 이제 신규 도메인에 대한 개발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그 도메인에 대해서만 이제 그렇게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구사항을 간결하게 정리하니까 핵심적인 비즈니스 기능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었고, 각 기능에 대해서
API 명세서를 좀 더 다듬기가 수월했습니다. 뭐 기존에는 요구사항이 있으면은 그 요구사항에 따라서 서버의 어떤 로직들을 구현을 하고 API 명세서를 작성하고 배포를 했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런 방식은 잦은 API 명세서 수정과 잦은 API 구현 지연을 초래했어요. 어, 그리고 다소 서버 중심적이기 때문에 협업에 유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방식을 취했습니다. 일단 요구사항을 굉장히 분석을 많이 하고 클리닝을 많이 해서 그 후에 API 명세서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서버 구현에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방식 자체는 요구사항을 토대로 해서 클라이언트 사이에 인터페이스를 먼저 정한다는 측면에서 협업에 좀 유리했고요. 그리고 인터페이스를 먼저 정한다는 점에서 ATDD에 좀 더 적합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어떤 테스트를 도입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서버 사이드 인수 테스트에서는 API를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API 명세서가 먼저 작성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테스트를 작성하기가 좀 더 빠르게 작성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각 API별로 명세서를 작성을 하고 곧바로 해당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인수 테스트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따라서 업무 방식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요구사항을 분석을 하고요. API 명세서를 작성을 하고 인수 테스트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인수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한 서버 로직들을 구현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요구사항부터 인수 테스트 작성까지 간 것 같지만 사실 그 중간에 API 명세서를 작성을 하고 인수 테스트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테스트 시나리오와 테스트 케이스에 대한 내용인데요. 어, 인수 테스트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시나리오와 각 시나리오에 따른 테스트 케이스를 도출해야 됩니다. 챗GPT가 설명해준 차이는 다음과 같아요. 약간 제가 좀 요약을 하자면은 테스트 시나리오는 좀 더 광활한 기능을 얘기하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쇼핑몰 웹사이트에서 장바구니 기능을 테스트하는 거에서 만약에 시나리오를 정한다면 장바구니 추가, 삭제, 변경, 주문 이런 식의 좀 굵직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각 시나리오에서 분기가 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환경, 어떤 케이스가 바로 테스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로그인을 된 사용자거나 아니면 로그아웃된 상태에서 각각의 어떤 기능들을 테스트 시나리오를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같은 것들을 테스트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은 테스트 시나리오는 특정성에서 어떻게 동작해야 되는지 어떤 기능 관점에서 어떤 명세고요. 그리고 테스트 케이스는 그것을 구체화해서 어떤 절차와 예상하는 결과를 명확하게 작성한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테스트 시나리오는 무엇을 테스트하는가를 설명하는 반면에 테스트 케이스는 어떻게 테스트하는가 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기대가 되는가를 설명합니다. 그럼 테스트 시나리오, 테스트 문서는 결국 요구사항에서 나오고 그 요구사항에서 나온 그런 테스트 시나리오와 테스트 케이스를 어떻게 명세화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지라 컴플루언스와 같은 외부 라이브러리 또는 지라 컴플루언스와 같은 외부 문서 또는 협업 툴에서 관리할 수도 있긴 한데요. 근데 그게 아니라 테스트가 실제로 코드로 작성되는 곳에서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둘은 약간 장단점이 있는데요. 전자 같은 경우에는 다소 연결이 느슨하지만 그만큼 유연할 것이고요. 후자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통합성이 뛰어나지만 코드에 접근해야만 그 문서를 볼 수 있습니다.
뭐그 밖에 여러 가지 세부 옵션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는 프로젝트의 성숙도나 규모와 같이 개발 환경을 둘러싼 환경이 어, 프로젝트의 성숙도나 규모와 같은 개발 환경을 둘러싼 환경에 따라서 선택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는 마크다운 문서로 외부화했는데 이게 생산성이 좀 좋지 않아서 테스트 코드의 디스플레이 네임과 같은 애노테이션에 관련한 설명을 붙이기 시작하다가 그런 이제 시나리오와 테스트 케이스를 어, 코드 안에 적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수 테스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패키지 구성을 했어요. 어, 액셉턴스 테스트라고 하는 루트 패키지를 하나 만들고 거기에 도메인 패키지를 하나씩 둡니다. 뭐 회원이면 회원, 주문이면 주문, 뭐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그 도메인 패키지 아래에 시나리오를 담을 수 있는 클래스를 하나 둡니다. 이건 테스트 클래스고 여기 안에서 멤버나 주석으로서 테스트 시나리오를 좀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그 시나리오 클래스 안에서 메소드나 또는 네스티드 클래스를 만들고 여기서 세부적인 테스트 케이스에 해당하는 것을 네스트로 붙거나 아니면 디스플레이 네임 등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설명하거나 파라미터라이즈 테스트를 이용해서 각 테스트를 파라미터라이즈 테스트를 이용해서 각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 테스트 조건을 상세하게 기입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기 직전까지 왔네요. 예,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한 거에 대해서 좀 나눠봤고요.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